네, 어머니. 잘 지내셨죠?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괜찮고 말고. 참, 가은이가 졸업식이 내일 모레지? 네, 그날 오실 거죠? 암만. 영감, 왜 불러? 가은이 졸업 선물 해야지. 아이 그날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되지 뭐 초등학교 졸업식인데. 아휴, 우리 막둥이 첫애 졸업인데 왜 그리 무심이야. 그러니 친구가 없지. 그리워 나 없어. 내가 왜 친구가 없어? 됐고, 어여 준비해 나가게. 아이씨 늙고 병들고 돈 없다고 아주 말을 자르네. 됐고, 기원씨 대박 배척하점이나 가요. 그래 가면 만난 거나 먹자 이번에 간만에. 됐고, 올 때 교통이 안 좋으니 영감 차 가져가자. 거기 조금 멀고 복잡한데 그냥 읍내서 그냥 연필이나 이렇게 사갖고 응? 영감 가서 영감 좋아하는 팥 듬뿍 올라간 팥빙수 사줄게. 아이고 괜찮아 임자? 아 할아버지, 이렇게 운전하시면 어떡해요? 너 뭐야? 그럼 어떻게 해? 아 저기 차선 안 보이세요? 차선? 뭐 어째서 그래서? 아니 중앙차선을 넘어오셨잖아요. 아 할아버지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세요? 아이씨 어두워서 안 아 보이잖아. 눈이 안 보이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죠. 오늘 살인자 될 뻔했잖아요. 아이고 어디 경기도 시사하면 되었는데 저놈. 예 들어보신 꽁트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역할이 있었는데 제가 할머님이 다비치님이 할머님 역할. 네. 아니, 꽃다지가 할머니였어요. 아유, 왜 이러세요? 매누라. 네, 어머니. 신났어. 영감. 하여튼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고령자 운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희 실생활과 관련도 되고 네. 이게 사실은 반대쪽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찬성 쪽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네. 좀 복잡하죠.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이건 뭐 예상됐고, 그렇죠. 이낙연 총리님 사례도 있고, 네. 근데 워낙 이제 운전이라는 게 생활이기 때문에 일상화됐기 때문에 이슈가 좀 어렵습니다. 듣기에 뭐 올 초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남편 필립공 맞습니까? 네, 맞아요. 교통사고가 이슈가 됐죠. 이분이 사고를 낸 것 같은데. 네. 다비치님, 그때 영국에 그 취재하러 가셨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취재는 못 가고요. 아, 귀너머로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야. 올해 2월 17일에 노복 카운티 왕실 별장 교차로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필립공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였는데요. 필립공은 사고 후에 햇빛에 눈이 부셔서 그랬다고 이야기했었죠. 차는 레인지 이런 차를 봤어야지. 지금 뭐 타고 다니시죠? 경차 타고 다녀요. 아 그러시구나. 렌지로버라고 있어. 알았어요. 차는 레인지로버 PBL인가 되는 건가요? 할머니 역할을 하더니. 다시 해야 돼요, 언니. 이거 내가 할게. 여기 PPL. 이거 PPL이잖아요. 내가 할게. 렌즈로버. 언니가 레인지 로버까지 여기 처음부터 다시 언니. 올해 2월 17일에. 네, 올해 2월 17일에 노퍼 카운티 왕실 별장 교차로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필립공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였는데 필립공은 사고 후에 햇빛이 눈이 부셔서 그랬다고 이야기는 했었죠. 차는 레인지 로버. PPL 얘기하시네. PPL 얘기하는 거죠. 그 필립공 나이가 어떻게 되죠?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98세? 구 영국 사회 내에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논란이 생겼죠.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이슈가 생겼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립공이 결국에는 운전면허를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이게 사고가 나고 이틀 뒤에 이 사람이 다시 또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잡았는데 근데 그 비난율이 비난 여론이 굉장히 셌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고 냈는데 이틀 뒤에 운전대를 다시 잡냐고. 그래서 바로 면허증을 반납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영국 왕실 이야기잖아요. 이분들 왜 자꾸 직접 운전을 하지? 밑에 애들 없나? 알렉스님, 네. 뭐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고령 운전자 사고 현황이 좀 나와 있습니까? 그 현재 그 우리나라 그 고령 사회로 현재 진입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도로교통공단 그 자료에 보니까 그 최근 10년간 그 65세 이상 그 고령 운전자들이 이 교통사고가 평균 11.3%씩 급증한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 사망자하고 부상자 수도 이제 각각 뭐 연평균 한 4.7%에서 또 네. 뭐 11.1%씩 계속 증가 뭐 증가 추세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고령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네, 네. 운전면허증이 대중화된 게 이제 1980년대니까요. 1980년대 때. 그때 이후에 났던 사람들이 이제 연배들이 그때 젊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만큼 세월이 지났으니까. 살짝 여기서 기분 나쁜 지점이 하나 있는데 뭐야? 80년대에 나도 면허를 땄는데 그쯤인데 뭡니까 지금 이게 65세 이상 얘긴데. 하여튼 아니, 지난 뭐, 10년간 뭐 통계 또 계속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자, 보행자를 포함해 가지고 한 65세 이상 그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가 네. 연평균 한 5.6%씩 이렇게 증가해 가지고 최근 10년간에 한 63.2%인가 63.2% 정도 이제 급증했다는 이거는 꽤 자료가, 크네. 네, 자료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구나. 네. 그 지난 10년간의 고령자 교통사고가 네. 2008년도에는 23,012건에서 네. 2017년도에는 이제 37,555건으로 연평균 한 5.6%씩 이제 증가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조사한 거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2018년도에는 270만 명. 운전면허. 운전면허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5.6%씩 증가하고 네네. 또 63.2%나 이렇게 증가를 했던 거죠. 음. 사망자하고 부상자 수도 각각 네. 2008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네. 1,732명, 그다음에 24,168명에서 네. 2017년도에는 1,767명, 와. 45,579명으로 연평균 0.2%, 5.9%씩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보면 전 재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2008년도에 1,735명 네. 이게 사망자죠. 네. 그게 이제 2017년 한 10년 후에 1,767명 이게 네. 얼마 안 늘었는데 네. 여러분 부상자를 보시면 24,000에서 약 4만 명 정도로 네.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부상자라고 하니까 이게 연령이 높아지면서 대형 사고보다는 부상? 아주 작은 이렇게 사고들을 훨씬 많이 내는 것 같으네. 그렇죠. 사망자의 사망사고도 있지만 이제 옆에 같이 동승한 사람들 이런 사람 다치는 통계까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숫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 차이는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교통사고가 많습니까, 강부장님? 예,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사망자 수보다 부상자 수가 더 늘어난 건 아까 그 동승객이나 뭐 작은 사고, 사소한 사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자동차가 되게 안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해졌기 그렇겠다. 때문에 네. 쭉 차가 뒤는 좋아졌다. 사망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안전벨트 아까 왜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안전벨트를 안 해서 사고가 났던 거잖아요. 그 안전벨트를 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던 거라고 비난도 많이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뒷좌석까지 다 또 이제는 안전벨트를 다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죠 우리나라 법은. 그쵸. 그러니 아무래도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부상 입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는 있겠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굵직굵직한 그런 연령이 높으신 분들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지난번에 지난 6월 달에도 보면 덕유산 그 휴게소 있는 데서 거기서 왜 그 역주행했던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고령자 운전자이셨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왜 통도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한 명인가 사망하시고 나머지 또 몇 명이었죠? 그 부상 입은 사람이 한 부상 10명, 있었죠. 12명 정도가 이렇게 부상 입으셨는데 이분도 고령자이셨단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왜 그 포천에 갔었잖아요. 우리 왜 워크숍 그 MT가 있어서. 근데 그런 시골에서는 운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또 고령화 시대가 돼도 그런 번역 지역 보면 시골 같은 데 보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마냥 뭐 이 사람들 나무래야 될 수도 없는 것 같고. 일단 네. 이제 고령자 네. 운전은 네. 사실 이제 뭐 시각력, 네. 반응 속도 음.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알츠하이머병 진행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치매 환자분도 계시고 더 문제는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쵸.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간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65에서 74세, 75세 미만 같은 경우는 아까 네. 꽁트에서 봤듯이 네.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네. 교통로 통행 방법을 잘 몰라요. 아까 역주행한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통도사. 네. 뭐 그런 사고 비중이 높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면은 10대 중과실이잖아요, 이게. 예, 그다음에 중과실. 7, 80대 운전자 같은 경우는 네. 운전자 자신이 사망한 자 수가 2008년 282명이었어요. 아. 아까 이제 교통사고에 네. 의해서 이제 사망한 사망. 사람을 얘기한 거고요. 근데 2017년에는 523명이 있습니다. 거의 2배? 예.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고령자층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률이 높다는 얘기죠. 아유, 그래서 그렇구나.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교통면허증 반납 등에 대한 네. 대책이 만들어졌고요. 그게 막 이슈가 됐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꽃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이낙연 예. 총리, 이낙연 총리님께서도 지금 67세시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지난 5월 30일 날 코엑스 그 교통사고 줄이기 그 한마음 대회에 참가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그 뭐라 해야 되나 늦지 않게 자기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그 정부에서도 지금 만 65세 이상의 어떤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이렇게 하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뭐 진주, 경상남도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면허를 반납하게끔. 그러면 지금 제도로서, 그러니까 혜택을 우리가 뺐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비, 교통카드 요거 10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일회성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이걸 좀 매번 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예산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회성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 먼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납할 당시에만 10만 원 딱 주는 네네, 거구나. 한 번 일회. 시적인 거. 네네, 일회. 그리고 또 이제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뭐 혜택을 또 늘려서 어디 그 제휴된 데 그런 데서 뭐 물건을 사거나 이용을 하면 뭐 DC를 좀 더 많이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또 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이게 경남 쪽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아직까지 뭐 이런 위쪽에 이런 지역은 많지 않고 경기도나 이런 데도 시행하는 지역보다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아직까지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올 하반기는 아마 상당히 많은 그런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 나이의 수치보다 그 진짜 육체적인 능력 적성 검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야죠. 이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70살 이상부터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10년이었던 걸 5년으로 지금 줄인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고령자는 아니에요? 이제 5년에서 3년. 5년에서 지금 3년으로 아, 줄인다는 적성 검사 거지. 기간을.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6개월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70세 미만이면 5년, 70세 이상이면 4년, 71세 이상이면 3년. 그리고 고령 운전자 그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이쪽은 되게 일찍 시작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고령 운전자들 표시 차량에다가 이렇게 부착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왜
엄마들이 아기 아, 타고 있으면 고령 운전자를 또 표시합니까? 네. 택시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면은 개인 택시 양수 금지, 그리고 75세 이상이면 개인 택시 양도 금지 이래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70살 이상이면 노령자 운전면허 그 제한적 발급 하고 그다음에 갱신 시 적성 검사 필수. 그러니까 70 이상. 그런 게 그 있구나. 고령 운전자 이분들도 운전 교육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 호주도 80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면허증 갱신할 때 의료보험 우리처럼 우리와 같으면 의료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의료 증명서 이거를 제출을 하게 돼 있고, 85세 이상이면 실제 주행 테스트를 시험을 하고, 그리고 고령 운전자 운전 교육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우리가 이렇게 그 개발도상국들보다는 선진화가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70살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면 그런 장치들 마련해 놓고 같이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무조건적으로다가 면허증을 뺏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다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검사도 되게 의무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분이 하나 있는데 네. 선진국의 그런 이제 제도가 있잖아요. 네. 있는데 이제 적성 검사 문제를 한번 정확한 수치를 제가 뭐 스터디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적성 검사 제도가 과연 네. 정확하게 운영되고 가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긴 한가? 나 이거 들어본 이야기로는 형식적인 적성 검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 안 해요? 네, 그냥 가면 거의 다 패스하고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운영 이런 것도 아마 정확히 지적해서 개선돼야 되는. 그러면은 3년 주기 어떻게 생각해요? 3년. 3년 주기. 3년은 길어요. 그쵸. 저도 그렇게 나는 생각했어요. 6개월에 한 번이 딱 맞다고 봐요. 귀찮으면 면허 반납하고 검사 아니, 받는 왜 거 귀찮으면 그러냐면 어르신이 되면 네. 아무래도 우리 뇌세포도 많이 죽고 생각하는 게 판단 능력이 많이 음. 약해지시잖아요. 운동신경도 떨어지시고. 네, 그러니까 6개월 주기를 하는 거 어르신들은 귀찮긴 하겠지만 안전상을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 지난번에 TV에서 실험한 거 보니까 빠른데? 왜 안경 있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우리 왜 도스가 많이 나가는 안경 있잖아요. 그거 끼고 운전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TV에서 나온 걸 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시각적인 그런 공간 능력이나 이런 인지 능력 이런 게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저도 우리 다비치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단위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귀찮으면 반납하셔야 되고. 야, 좀 짧다. 알렉스님, 뭐 어떤 의견 또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는 게 네. 이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 운전 면허증 이거를 법적으로 제재해서 의무적으로 빼앗는 게 옳은 일이냐, 아니면은 뺏지 않고도 네.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들처럼 거기는 아주 엄격하게 네. 제도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네. 고령자들한테도 네. 운전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네. 우선적으로 조성을 해줘야 해주는 된다. 게 1차적인 목표지. 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너희들 나이 먹었으니까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노인들이 운전하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문제를 지탄을 일으키는 하고. 문제아로 낙인 찍히는 게 이거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기 이전에 네. 우리나라에서 물론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을 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역마다 다 있겠지만은 네. 근데 근본적인 대책은 안 세웠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일례로 이제 2019년도 2월 달이죠. 그 네. 강남 그 할아버지 96세 네.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술도 안 마셨어요. 네. 아무것도 안 마신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운전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후진을 하다가 어디 뭐 부딪혔어요. 근데 후진을 다시 하면서 그 브레이크 뭐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았나? 세게 네, 밟았죠. 근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뒤에 오던 이제 여성 이제 들이받은 걸로 네. 인해 가지고 네. 전에도 그런 이슈화가 돼 있지만은 이번 2월달에 완전히 그게 부상이 되면서 노인 그 운전면허증에 대한 그게 네. 부각이 된 거죠. 네. 강제로 뺏어야 될지 네. 아니면은 제도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좀 더 고령 운전자에 대한 그
뭐 어떻게 뭐 제도적으로 좀 더 편안한 아까 얘기했듯이 편안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이렇게 뭐 적립을 해주는지 아니면은 아예 강제로 뺏어가지고 안 돼. 아니면 아까 또 얘기 나왔듯이 뭐 3년에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그거 하면 뭐 하냐고요. 할 때 확실하게 세밀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받은 자료 네. 그런 것들도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반납 제출해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거를 보여줘가지고 네. 문제가 없으면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고령 운전자면 우리가 지금 초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초보 운전자로 붙이고 다니잖아요. 네. 붙이고 다니면은 저 사람 초보 운전이구나 운전하면서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럼 고령 운전자들한테는 표식을 붙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어디 골목길이라든지 도로 주행할 때도 조심히 뭐 양보를 할 수 있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표지판 같은 나도 것도 이게 참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차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버스가 도시처럼 5분에 한 대, 10분에 한 대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대 딱 정해져 있는데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 어떤 지원책 없이 몇 살 이상이면 의무적으로다가 뭐 그 면허증을 막 반납을 시켜야 되는 제도를 만든다. 물론 그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허증을 딸 수 있는 나이가 있듯이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65세 이상부터는 자기가 뭐 반납하고 싶으면 반납하되 정확하게 나이를 선을 그어서 80살이면 80살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이 이상 연령인 사람들은 무조건 면허증 반납하게끔 이렇게 법으로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이 굉장히 100세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단 말이죠.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 버스 타고 나러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뭐 거기 기차가 있기를 택시는 뭐 부르면 오겠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그런 교통비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그러면 세금으로 우리 그동안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신 세금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세금으로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1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쿠폰이 아니라 그러니까 카드 뭐 그런 정리 카드가 아니라 한 달에 뭐 교통비 그 택시비 기준으로 해서 버스 기준으로 말고 택시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상 뭐 30이든 40이든 그동안에 그분들이 타고 다녔었을 때 기름가 들어간 만큼 그 정도만큼이라도 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무조건적으로 뺏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신 그러니까 어떤 경과 기간을 조금 좀 단축시켜서 저는 뭐 6개월이 너무 가혹하다 그러면 어찌 됐든 뭐 1년이든 3년은 제가 봐도 너무 길은 것 같아요. 3년 너무 긴 것 같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요. 주마다 이 적성 검사, 운전면허를 갱신한다든지 적성 검사를 한다든지 뭐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인지 이걸로 확실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 뭐 뉴햄프셔라는 주 같은 경우에는 갱신 주기를 5년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75세 이상 도로주행 시험을 또 75세가 이상이 되면은 다시 도로주행 시험을 보게 또 하고 뭐 일리노이도 마찬가지로 4년. 여기는 또 이제 80에서 86세. 아니 근데 이런 나라도 있어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80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자동 말소가 되고 80살 때 다시 따는 거예요. 다시 따는데 고령 운전자 면허를 취득하는데 그 취득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게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이 사람들 우리가 뭐 잠정적인 어떤 사고를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아무래도 이제 좀 체력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대안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뭐 테스트 시험도 되게 좀 까다롭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면허증을 발급을 해줘도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단타로, 그러니까 2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계 무조건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80살 이상이 된 분들도 건강하고 신체 이상이 맞아요. 없으시면 어쨌든 뭐 면허를 다시 취득을 하셔서 2년이든 1년이든 그걸 갖고 운전하시고 또 말소되면 또 면허 취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지금 네. 일자리 뭐 창출이다, 고령 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다, 네. 뭐다 해가지고 네. 말들이 많잖아요. 네. 노인들도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충분히 있고 네.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이거 지금 보니까 뭐 네, 그 어디예요? 택시 운전사만 봐도 네, 굉장히 많죠. 고령자만 해도 90대 이상 네. 하는 사람들도 한 300몇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90세 택시 운전 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네. 개인 택시 그렇겠죠. 영업용 택시는 아닐 영업용 거지. 택시도 응. 뭐 75세까지 그래가지고 먼저 사고도 많이 있었고 택시도 그치, 그쵸.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버스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뭐 버스는 그 연령 제한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시내버스 뭐 이러신 분들은. 시내버스 말고 지역 버스는 아, 연령 제한이 없어요? 네, 좀 그런 게 마을 버스도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개인 그러니까 사업자 같은 거죠. 마을 버스 운전하다가 같은 그냥 경우. 뭐 그냥 스르르 월급.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 월급 때도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찬반 양론이 갈리고 뭐 고령자라서 네. 운전면허증을 뭐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 그러면 뭐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뭐 좋은 것들을 많이 뭐 제도화 시키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아니 일할 수 있게끔 놔둬라 하고 아니야 지금 현재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아예 네. 강제로 뺏어라 하는 세 분류로 지금 나눠져 있다고 봐요. 그쵸. 근데 이것도 상당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이 고령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순발력도 있고 인지 능력도 있고 한 사람들 정도의 많단 차이가 말이에요. 있죠. 네. 근데 개개인으로 그런 그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네. 좀 더 우리나라에서 네. 뭐 구조화를 좀 시켜가지고 좀 체계적인 제도화를 고령 운전자를 위한 체계적인 뭐 타국가처럼 시스템. 잡아가지고 이게 아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가지고 80세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말소. 말소시킬 수 있게끔 하는 제도. 음. 그러면은 당연히 그 80 먹은 사람들도 아 내가 현재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네.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반면에 아 더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다시 또 잠시만요. 이게 저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다고 보는 게 하나 있어요. 토론을 하다 보면 좀 웃기다 하는 게 뭐냐면, 자 운전면허 우리가 어떻게 취직할 때 공부하죠. 네. 시험 보죠. 네. 합격하죠. 네. 국가해주는 자격증이지 자격증이.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운전면허를 갖고 토익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 의사가 네. 대학 나와서 공부해서 의사면허 받잖아요. 네. 자 80 넘은 사람이 수술을 제대로 못해 늙어서. 아 근데 자 그걸 강제로 뺐느냐? 그러니까 어떤 아니, 그 사람들도 근데 자격증을 갱신을 해요 요즘에는. 아니 강제로 갱신해 강제로 뺏는 거는 나이가 찼다고 강제로 뺏는 거는 모든 국가 자격증이 나이로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자꾸 이제 65세, 70세, 뭐 80세 이렇게 나이로 정하면 그렇죠. 사실은 제 친구 중에 40대부터 비실비실한 애가 있거든. 걔 하면 안 돼 내가 봐도. 걔 한다면 걔는 빠져나가잖아. 근데 우리 옆집에 사시는 65세 그 양반 역기를 막 들어. 나보다 더 무거운 거 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 제도화할 때 수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차라리 외국의 기준처럼 적성 검사를 올바르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신체 능력을 제대로 따져야 된다는 젊은 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네. 신체 검사 중에서도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진료. 네. 그걸 좀 강화해야지. 그걸 이게 해야 돼. 호주나 이런 나라들도 네. 그러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해야 돼. 네. 근데 그런 게 중요하다는 지금 거지. 이렇게 하면서도 만약에 그런 강제적인 것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의무화 시켜버리면은 노인들에 대한 행복권을 뺏어버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노인들의 그 이동권하고 행복권 다 뺏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이. 아 우울하네. 그렇죠. 이거 하나 미안. 아니 일 하다가 그거 뺏어버리세요. 뒤에다가 아까 누구 말씀하셨지만 노령 운전자라고 스티커를 붙인다?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지 내 노약자 의견은. 운전이라고 스티커가 있어요. 노약자 운전. 노약자 노약자라는 그런 식별 차별. 표현은 좀 뭐 시니어라든지 뭐 이런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붙일 수 있으면. 근데 노인들이라도 자기들이 스스로 고령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내가 고령이니까 좀 조심해 달라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거꾸로 보면 저희 다 운전을 못 하시는 분 빼고 거의 다 운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해요. 근데 뒤에 초운전 딱지를 붙여놓으면 다 어떻게 운전합니까? 더 험해. 더 험하죠. 험하네요. 초보자이 더 험해. 그렇구나. 그리고 봐주는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뭐 그런 지적 옳은 얘기인데 그걸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문제적으로요. 이거 진짜 우리 그 김치녀 네. 김치 여사 뭐 운전하는 거 비아냥거리 욕하듯이 그거 붙이면 아니, 창문 근데 열고 뭐 늙으면 그렇게 죽어라 이런 놈 악용을 있을 것 하는 같아.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를 시도조차 안 해보는 건 좀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맞아요. 시도는 해보고 해봐야죠. 안 일단 더 되면. 좋은 방안이 아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게 네.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인권 문제. 저기 술 많이 먹는 운전자, 알코올 중독 운전자, 손 떠는 풍 환자 운전자, 다리 떠는 운전자, 브레이크 잘 못 밟음, 뭐 이런 거 붙이려면 곤란. 이게 참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체 검진을 똑바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맞아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그런 뭐 연령이 시공간처리나 되면 이런 게 적성 연세가 검사를 있으신 더 분들이 좀 가까이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네. 도시화의 기준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농촌화에 음. 맞춘다면 이게 하나도 적용될 안 게 맞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아무래도 이제 그렇지. 시골에 산다 해도 요즘은 뭐라 그럴까 원주민 사는 동네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이주민들이 오는 사람들은 거만 차들이 있지만 차 없으면 뭐 차 타고 나온 데까지 최하 30분 걸어 나와야 돼요. 이제 그렇죠.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만 해도. 근데 이제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행복택시라는 게 있어요. 인천 쪽에도 있어요. 인천 지역별로 네, 있더라고. 도시. 행복택시라고 노인네 저희 무슨 한해서 이렇게 그 하는 뭐죠? 택시가 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행복택시는 우리가 이제 택시 타듯이 막 네. 칙칙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액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 2,000원 딱.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제 우리가 택시 매달을 갔을 경우 예를 들어 10,000원이 나온다. 그러면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산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네. 고령으로 면허를 제한하면 생활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힘들죠.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예를 들어 부부가 사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이게 차가 기다리려면 최소한 빨리 와도 30분 예고는 내가 차가 있으면 바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려운 그러니까 말 쓰시고. 지자체에서 어쨌든 예산을 다른 데다가 뭐 언론 플레이 하느라고 막 어떤 모 지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데 그런 데다가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복지는 필요한데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소외받고 힘든 이런 분들한테 써야 되는 게 복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좀 제발 뭐 버스비 올리지 마시고 이런 데다가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모 지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자진 면허 반납을 할 때 네. 교통카드 10만 원 채워준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코미디라고 생각을 이게 해요. 일회성이잖아요. 저기 섬나라 보면은요. 네. 이 운전면허 자율반납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거기를 모방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지자체별 택시 요금도 할인해주고 네. 대중교통도 비용도 이제 보조해주고 그런 데서 모방해 온 거죠. 그쵸, 모방. 뭐 쇼핑센터, 네, 맞아요. 음식점 할인 네. 뭐 이런 거 다. 네.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참 의식의 문제이기도 한데 전 자동차 예를 들은 것보다 자동차는 크게 못 느껴요. 근데 저 오토바이를 좀 타봤는데 이게 젊어서 타는 거와 그 나이가 먹어서 오토바이를 한번 타봤더니 확실히 반응이 늦더라고. 그래서 야 나 이거 진짜 사고 나겠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접었거든요. 그 스스로 알아. 그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걸. 그래서 자발적으로 야, 너 운전을 하면 안 되겠는데라고 하는 의식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굳이 뭐 내가 느껴서 뭐 양식 있는 분들은 운전 안 하시겠지. 근데 어쨌든 결론은 낼 수 없지만 결론 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네. 논의는 시작돼야죠. 네. 논의는 시작이 돼서
저희 의견이 뭐 일치되는 것도 아니지만 기왕이면 최선의 정책으로 이걸 미리 대비해서 그냥 단순히 뭐 나이 먹었다고 뭐 그러지 말고 최선의 대책이 뭔가 적성검사 똑바로 해야 돼요.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6개월이 너무 촉박하다면 최소한의 1년? 그쵸. 자주 될 수 있으면 인지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게 좋죠.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열쇠가 되면. 6개월은 좀 짧다. 그럼 1년. 그래 조금 더 쓸게 1년. 귀찮더라도 이게 의사 평가 기준이 또 중요해. 이 사람 운전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의사 소견서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맨날 하면 뭐 하냐고 대충 해버리면 옛날 그쵸. 지금 하는 것처럼 네. 적성검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잖아. 이거보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걸 그렇죠. 명확히 하고 의사 소견서 제출하고 이제는 고령자가 되면은 65세가라기보다는 뭐 65세 이상 그것도 찔러줘 갖고 소견서 받아내는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 고령자니까. 아니, 이런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뭐라 할까 자동차 면허 시험장 가면 적성검사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냥 동네 병원 가서 할 게 아니라 거기서 아예 영국은 계속 그렇게 해요 지금. 영국은 몇 개월 단위로 해요. 예. 러시아 다녀오신 거 아닙니까? 영국. 러시아는 아무나 다 해요 거기는. 알겠습니다. 면허도 없이. 거기는 면 없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더라도 너무 도시화에 치우치지도 않고 농어촌 쪽에도 좀 비중을 좀 맞춰주고 그런 식으로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결론을 낼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 어중님도 음. 운전할 때 어때요? 나이가 들어가시면. 왜 이렇게 노인네 취급해요?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노인네 취급을 저는 해? 지금 면허증을 저는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왜? 밤에 운전을 못 하겠어요. 밤운전. 밤운전 못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건 나이와 관계 없는 네, 얘기도 맞아요. 하고 하여튼 힘들어하신 저- 분. 저도 운전 때 잡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거의 안 내요. 이게 사고 낸 경험도 있지만 나이 먹으면서 확실히 그 반사신경이 반응이 늦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속도를 이제 거의 안 내지. 하여튼 대한민국 교통사고 90%는 가속 속도 위반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해서 전 스스로 이제 그래서 내 차를 타면 굉장히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거나 말거나 그냥 뭐 하는 거지. 타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때는 고속도로 봉화마을 갔을 때구나 그때죠. 이제 그 속도도 잘 조절을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차가 옛날에는 최저. 기계식이었지만 지금 전자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가속 페달에 발을 살짝만 올려놓는데도 확 나가요 차가. 좋은 차로 바꾸시죠 이번 기회에. 그거 어떻게 확 나가. 알았어요. 전기차로 바꾸려고. 아무튼 뭐 결론을 낼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냥 난상토론 의견을 말하는데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이런 의견일 것 같아요. 모여서 얘기하면 저희가 얘기했던 범위에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제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방송은 여기까지고 마무리 인사 한 말 해주죠. 늘 제가 합니다. 대전에서 오신 어중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알렉스님. 아 맨날 더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 기자님. 졸려요. 아니 모두가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늘 그렇죠? 네, 매주 보면 맨날 보면은 진짜 이슈들이 매주 뭐 사라지지 않고 매주 올라오니까 너무 힘들어. 네, 제발 우리도 쉴 수 있는 쉼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주말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어.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영감 아니 오늘은 쉬어. 오늘은 어떤 것 같아요?